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나도 수다 반장들의 버라이어티 쫄깃 시원한 폭풍 수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밥 없인 살아도 수다 없인 살 수 없다. 새로운 수다의 경지 톡톡 프리톡. 그녀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찐하게. 쭉. 안녕하세요. 이서연의 생각여행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이서연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 전미애입니다. 오, 벌써 6월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한 건 없는데 시간은 가고 주름은 더 늘고 게다가 착한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 막 우울하려고 그래요. 네, 우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어이없고 황당한 일. 그래서 나를 삼중 스트레스에 끼이게 하는 가지가지 일들 가만히 두면 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끼리 시원하게 속풀이 한번 하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 톡톡 프리톡의 주제는 스트레스 스트레칭 요걸로 해보죠. 스트레스를 수다로 스트레칭. 저 오늘 참 할 일 많은 것 같네요. 이분들 만만치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다가 삶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수다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분들. 고양시의 대표급 수다쟁이, 수다의 달인, 수다의 마에스트로, 9분의 수다반장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도 한 분 모셨는데요.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에서 방송 원고 쓰기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EBS 라디오 황순명 작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이런 현장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좀 대본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편안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저분들이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고양이 팟캐스트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네. 외모는 30대세요. 여기 계신 분들 외모는 30대신데 실제 나이는 다 이제 50을 바라보시고 50을 넘기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나 열정적이고 이 팟캐스트를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양이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황 작가님께 수업받은 대로 대본을 준비는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 스트레칭. 본격적으로 수다 반장들과 함께 편안하게 수다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자, 그럼 우선 나를 열받게 하는 일들,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순간순간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쭉 알아볼까요? 예, 삶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의외로 좀 많은데요.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론가에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청년 내지는 어떤 아저씨가 딱 지나가시면서 담배를 확 피시고 그 연기를 저에게 확 선사하실 때 갑자기 확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고요. 집안에서 보면 저희 아이들이 좀 사춘기예요. 방송에 나가서 아이들이 귀를 닫고 있으려나요? 근데 간혹 시험 공부에 열중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방 청소를 안 하고 본인의 일들을 예, 일들에 뭐 공부에 바빠 있는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뭐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엄마 나 또 내 또 요즘 청소년들의 종교 유행하는 종교가 있답니다. 아시나요? 뭔가요? 내도 내도 예 라는 종교가 있다는데요. 저희 딸내미도 저에게 내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방 청소에 있어서는 그냥 생활 습관처럼 엄마 마음은 좀 잘 청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프라이빗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좀 안타까움과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좀 들어오네요. 예.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이들은 방을 어질러 놔야지 천재라나? 창의성이. 예,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방을 어질른다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네. 동감 가는 이야기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계시면 지금 말씀하신 분은 사춘기 아이들 스트레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요. 그 사춘기를 다 벗어나서 사실 모두 대학생이 됐거든요.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이제 취준생인데 사춘기 때가 제일 심한 줄 알았어요. 엄마로서 갖는 스트레스가.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고딩, 중딩, 그다음에 대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용어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어찌 됐든 대딩들은 수업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들쑥달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수업이 틀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항상 한 명은 집에 있던가 이러니까 어떻게 내 시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춘기 벗어나서 이제 엄마가 자기 생활이 충분하겠다 하는데 반대로 대딩들이 있는 집들은요 생각보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스스로 갖는 스트레스래요. 왜냐하면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게 놔지지가 않는 게요. 아이들이 자기들 일은 알아서 하는데 집안 일은 또 엄마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도라는 얘기했죠. 내도. 그거 예. 자기 기준의 내도고요. 집에 필요한 거는 엄마도예요. 엄마도 해줘. 엄마가 해줘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춘기 다음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취준생이나 혹은 대딩들이 있는 집도 만만치 않게 엄마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I win. 아니 그러게 오늘 새로운 두 가지 종교를 알게 됐어요. 내도와 나도. 엄마도. 엄마도. 내도, 엄마도. 예. 예. 지금 그러면 김상래님 또 스트레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또 김수정님은 또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 200%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대학 가면 끝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 암울한 저도 아침마다 전쟁 중입니다. 경기도 왜 9시 등교인 거예요? 정말 깨워도 안 일어나고 겨우 밥 먹고 등교길 어떡해 못생겼어 거울 보며 우리 딸 일기예보 대신 자기 나름대로 못생긴 하루 못생긴 날이라고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못생긴 날이라고 해요. 이쁘다고 하면 엄마 눈에만 이쁜 거라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한 고딩인데 화장한 예쁜 얼굴만 보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빨리 깨치길 바라면서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어요. 참외로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고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오늘 스트레스 스트레칭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저는 데스크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나만 하는 게 없겠다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또 승화를 해주시고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한두 분 더 들어볼까요? 우리 네, 여기 말씀해 주시죠. 안나의 백지 편지 진행하시는 조혜원님 어떤 스트레스 없으실 것 같아요. 딱 뵀을 때는 스트레스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부부끼리 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사는데 그래서 뭐 그냥 둘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자식들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딸 둘이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해서 못 살겠어 하고 이제 전화 오면 옛날 같으면은 참고 살아 이럴 텐데 참지 마 막 이러면서 브라보. 더 세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제 저는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서 땀을 쭉 빼고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딸을 응원해 주지만 이제 속으로는 아,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할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답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주부다 보니까 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다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뭔가 지금 기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 주미란님? 네, 어떤 스트레스를 또 갖고 계신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 근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줄고 또 저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도 좀 익히고 이래서 그런지 아까 우리 안나의 백지편지 선생님처럼 그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걸 좀 해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 방송을 어떻게 잘 맞지? 왜냐하면 제가 요 근래 스트레스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방송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이제 관리했는가 그게 좀 떠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동네에 아줌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하게도 지냈지만 그 동네 엄마들하고 친하게 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이게 아이들 문제가 끼고 이래서 그런지 좀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놀이터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엄마들이 한 10명? 아이들도 10명 나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온을 찾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제가 나에게 좋은 피톤치드를 주는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관리했나 보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래서 제가 이건 나의 문제니까 내가 한번 관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주변을 제가 눈을 감고 좀 주변을 좀 정리해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조금 스트레스가 이제 좀 가벼워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좀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작가님의 스트레스는 무엇일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스트레스 많죠. 근데 요즘 스트레스는 너무 자꾸 살이 찌는 게 아니 저는 20살 때부터 한 20년간 다이어트를 했는데 40이 넘어가면서 너무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먹는 걸 참는 게 다이어트의 첫 번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참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먹고 싶은 건 먹었더니만 살이 너무 찌는 게 이제 스트레스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 책을 보니까 스트레스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디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것이 그 견디는 힘을 어떻게 기르냐. 운동을 하래요. 운동도 하고, 이렇게 격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산책하면서 그 내 발과 땅이 닿는 그 느낌도 한번 느껴보고, 손끝에 느껴지는 바람의 그런 감촉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 머릿속에 복잡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좀 내 몸에 집중하면서 견디는 힘을 길러라. 그런 얘기를 듣고 읽으면서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살이 빠지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하지만 이제 좀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니까 잠깐 생각나는데요. 요즘 광고에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다가 T자를 잡고 넘어지면서 다이어트 하다 다이 죽는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이어트는 아마 주부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남자들도 다이어트 스트레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좀 호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견디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옆에 우리 또 같이 진행하시는 전미애님은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예, 솔직하게 다 하세요. 저희 남편이 요즘 돈을 안 줘요. 저희 남편은 취미가 바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들리는 소리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예쁜 여자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우리 남편이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사이버머니 줄게 3억 막 이렇게 얘기해요. 3억. 그래서 그 돈이 사이버머니가 아니고 진짜 현금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취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남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편들과 함께 같은 취미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다른 취미. 네,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 내서 한번 같이 춤을 춰볼까 생각도 합니다. 춤추면 스트레스 진짜 풀려요. 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X라인 보게 될까요? 그것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취미가 매일같이 우리 6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자영업자예요. 일이 없는 날은 새벽 2시까지. 완전히 중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둑하고 또 심심하면 누워서 TV 틀고 리모컨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스트레스인데 그것을 견디는 힘, 아까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견디는 힘을 좀 많이 길렀어요. 그럴 때 답답할 때 저는 동네 나와서 산책하고요. 걸어다니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는 되는데 진정한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카운트를 직접 세워주세요. 어떻게? 낭낭한 목소리로 하나, 제가? 둘, 셋. 옆에서 같이 취미를 가지시면서 네, 요즘 하고 있어요. 제가 밤에 잘 그러면 때. 같은 취미 네. 그리고 사이버머니 3억도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제가 그래서 밤 10시 되면 우리 남편이 TV 볼 때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도 바둑을 배워보시면. 바둑 이제 머리 아파서 못 배우겠어요. 제 머리가 딸려요. 저희 남편 5단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큼 높은지는 모르는데 되게 높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예. 높은 거예요. 아, 아마 높은 4단 거예요? 이상이면 네. 바둑 학원을 차릴 수 있어요. 네, 4단, 5단 가요. 네, 돈하고 예. 연결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거 짚어주셨네요. 돈 안 준다 그러셔서 제가 드리는 팁인데요. 네. 그거 돈하고 연결됩니다. 네, 말은 들어봤는데 정말인가요? 근데 바둑은 이제 알파고한테 알파고인가? 맡기고 네, 그래서 춤으로 모르겠어요. 가시죠, 그냥. 네네, 춤으로. 네.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우리 이소연 선생님의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최근 말고 지난 한 몇 년, 3년 전에 직장 다닐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꼭 회사 가면은 어디 가나 아시죠? 무슨 꼴통 상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심한 상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나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스스로 찾아가서 저 스트레스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저 검사 좀 해달라고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 엄청 높게 나오겠다 그러고 막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다 정상이시고요. 스트레스 지수도 높지도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되게 높게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아까 견뎌내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그게 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트레스 지수를 금방금방 털어내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게스트님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털어내시고 견뎌내는지 또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 구은수 개원이고요. 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옆에 있는 황순명 작가님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저에 비해서. 근데 똑같은 강도에 있을 때 저는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막 혼자 이제 좀 시간을 보내거나 이러면서 풀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뭐 공연을 보러 다니든 혼자 낮잠을 자든 뭐 이렇게 남한테 터치받지 않고 혼자 맛있는 걸 사 먹으러 다니고 막 구경 다니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요즘은 사실 그런 시간까지 못 내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높아 있는 상황?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짜증이 좀 잘 나는 거예요. 제가 맞아. 이렇게 항상 웃고 있지만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요즘은 자꾸 이렇게 딱 마음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많이 한계치의 체력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다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집이나 회사나 이것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곱게 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 다스리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열심히 받아 적어서 오늘부터 근데 실행해 볼게요. 구은숙님 네. 혹시 사상체질 이렇게 검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이라고 하는 거 같던데. 태음인이시래요? 소음인 분들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의외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댄스 이런 게 잘 풀리고 그 궁합이 맞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다니시죠. 네. 저 태음인이라던데요. 태음인이시래요? 네. 제가 소음인이라 소음인 강의만 들었어요. 소음인. 네. 아니면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네. 태음인을 한번 네, 네. 찾아보신 것도. 예. 워킹을 해보고 산책을 해보고 또 댄스도 한번 댄스도 한번 네네. 이것저것 다 이거 맞는 걸 또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차를 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차, 이렇게 향긋한 차를 좀 마시면서 마음을 좀 정화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 발달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저도 이제 중년을 살고 있지만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있지만 어느새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발달 단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블 케어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제 자신을 좀 잘 돌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어느 정도 크면 나의 스트레스가 좀 덜해지겠지 하는데 지금 뭐 김상민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요즘
만나는 학부모님들도 보면 뭐 언제 끝나요 도대체 청년들 혼자 집에 있는데 봐줄 수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부모님들의 발달 단계를 사실 저희들이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의외로 노쇠하시면서 또 오는 거기서의 어떤 부담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나도 돌보고 이런 스트레스를 좀 돌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작 공예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3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계속 뭔가 킬트를 한다든가 그 자수를 아주 정성 들여 하시더라고요. 언니 그거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차분히자를 바늘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너도 이 심정을 알게 될 거야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어느새 늘어나고 있는 뭐 뜨개질이라든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는 거지만 그만큼 또 어떤 제가 자극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네요. 예. 저는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줄 알았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나도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바로 또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여러 이제 방법으로.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아, 이건 스트레스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 저는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왜 나에게 발생됐는가. 그리고 한참 생각 정리하다 보면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 그 원인이었구나 하고 이제 좀 분석하는 스타일.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만 좀 통용되는 방법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네. 스트레스를 막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왜 발생됐지? 뭐 이러면서. 주미란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반대로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반대로 얘기를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대상자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공감해 줄 사람을 꼭 찾았던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어 애들하고 문제는 주로 좀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편하고 공감을 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퇴근해갖고 온 사람을 그날 하루 있었던 얘기를 주저리 하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남편은 말이 없이 듣는 데는 정말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면서 들어요. 그리고 대충 제가 끝난 것 같으면 다 했어. 자자. 이래요. 그런데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네, 그런데 그게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하루치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요. 또 남편이랑 있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남편이 또 저한테 알게 모르게 뭐 이런저런 걸로 그러면 희한하게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게 뭐냐면요. 남편한테는 아이들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아빠의 좋은 점을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젠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는 좋겠어. 아빠가 잘해줘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몸에서 체득을 해서 남편의 흠담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근데 대신 말을 하면서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대편한테 요 사람 거를 얘기하면서 풀어서 저는 주미란 씨랑 조금 반대로 분석이 아니고 나만 피하는 거죠. 나만. 서로 받든지 말든지 공을 던져주고 저는 싹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고 받는 게 가족들, 특히 사춘기 딸들한테 받는다고 느끼고 생각하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깨워서 등교시키는 시간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이를 학교 앞에 딱 떨어뜨리고 돌아서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듣는다던가 아니면 자전거를 호수공원 한 바퀴 타고 돌아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요. 그 주미라 선생님처럼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오히려 정말 침묵해요. 그 시간이 가장 그래도 저 자신도 또 마주하는 가족들도 상처가 남지 않게
말을 해서 안 될 거는 그냥 내가 참으면 되니까 예, 침묵 예,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우나 가요. 1번이에요, 1번. 5시에도 일어나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오늘 너무 신나 막 이러면서 사우나를 하는데 한 2시간 코스 앞마탕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풀고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나면 지쳐요. 30분 정도 뭐 거기서 의자 위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리고 나와서 보양식을 먹습니다. 어떤 보양식? 보양식 콩나물국 너무 좋더라고요. 3,900원. 해장국 아닌가요? 해장국. 보양식. 저는 보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콩나물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말하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혼자 가서 조용하게 사우나 하고 오는 방법 강추 한번 드려볼게요. 되게 다들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트레스 푸는데 저도 되게 심했을 때는 저는 이제 댄스를 배웠거든요. 5년 전에. 근데 그것도 일반 댄스가 아니라 힙합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벨트 소녀의 별명이 벨트를 길게 아시죠? 그때 시절에 유행했던 벨트를 길게 의외인데요? 의외죠. 막 비트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막 껄렁껄렁대는 춤을 추니까 스트레스가 완전 싹 풀려가지고 웃고 계시는데. 정말요? 네, 머릿속이 한번 보여주세요. 안 믿어져요. 일어나서. 네, 머릿속이 진짜 이렇게 물에 헹궈낸 듯한 느낌? 진짜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업무적으로 막 머리 진짜 너무 쥐날 것 같은데, 그걸 딱 추고 나면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티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빠져가지고 진짜 5년 동안을 학원을 갔다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가지고, 예.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만약에 그걸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알아서 잘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 그러니까 막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가본다거나 평소에 좀 제가 이렇게 좀 잘 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뭔가를 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엔 또 사격도 막 관심이 가가지고. 사격까지? 이야. 아니, 제가 맞추는 걸 또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휴지통에다 휴지를 딱 던지면 싹싹 들어가는 게, 지금 사격을 하면서 잘할 것 같아서, 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목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데, 그리고 또 비용도 알아보니까, 비용도 좀 비싼 편이라서, 이거 나를 위해서 투자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 중에 있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격이랑. 네. 재밌네요. 그거, 네, 힙합도, 한번 해보세요. 힙합 학원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오디오는 장난 아닌데. 헤드뱅잉까지 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춤춰라. 아니. 지금 하면 허리 다쳐요, 지금. 네. 그때는 진짜 이게 사람 미치니까 열이 막 40도가 났는데도 거기를 기어가서 추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미쳤다고 막 뭐라고 막 혼내켰어요. 지금 몸이 지금 중요한데 지금 어딜 갔다 왔냐고. 그 눈이 막 펑펑 내린 날 여름 막 40도까지 나는데 거기 갔다 와서 집에 막 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몰입을 해서 막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간 되면 또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스트레스 풀이에 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우리 조혜원님 깊은 상념에 빠져 있으신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전 아까 사우나 간다고 네, 사우나.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방법 아니면은 네. 마냥 걸어요. 맞아요. 걷는 거 되게 좋아요. 머리를 있는 대로 아주 세게 묶고 이제 머리에 정신이 들라고 있는 대로 세게 고무줄로 묶고 마냥 걷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걷다 보면은 어느새 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걷는 건 저도 좋은데 머리 세게 묶으면 저 머리 울렁거리고 막 머리 아프는데. 그 정도로 해서 머리에 자극을 꽉 주고 이제
힘껏 걸으면은 땀도 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일 없어요. 젊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아, 네. 오늘 수다 반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공통되고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특히 조혜연님의 저는 그 머리를 질끈 묶고 걷는 그 뭔가 이렇게 인상에 좀 깊이 남았어요. 저는요, 황 작가님의 다이어트가 생각이 계속 나요. 저도 20년 동안 다이어트와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답답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특별 게스트 황순명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오늘 녹음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함께 한번 응원 메시지도 들려주세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 팟캐스트를 찾아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스트레스는 그냥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짊어지고 맞아. 다녀야 되는 배낭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배낭을 좀 가볍게 정리도 좀 안에 잘하고 가방끈도 질끈 묶어가지고 편하게 멜 수 있게 그리고 그 스트레스라는 배낭을 메고 열심히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스트레칭이란 주제로 수다 빠져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영원한 우리들의 선생님, 황순명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연, 전미애였습니다. 네, 스트레스 쭉쭉 스트레칭 하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톡톡 프리톡, 저희는 7월에 더 시원한 수다쟁이가 돼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